여러분은 최근 감기나 염증이 유난히 오래가고 아침에 몸이 뻣뻣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몸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 변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의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체온은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라 면역과 장, 혈관,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리모컨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은 크게 감소하고 혈관은 수축해 혈액이 천천히 돌며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장이 느려지면 소화불량과 만성 염증이 생기고 수면 중 체온이 떨어지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해 회복작용이 줄어듭니다. 노년층에게 이런 체온 저하는 회복 지연뿐 아니라 질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온 저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찬 음료와 음식,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근육 감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이 중심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목 뒤, 온열, 종아리 발목 운동 12분,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도움됩니다. 진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72세 남성 환자분은 감기가 2달씩 지속되었지만 따뜻한 물 루틴과 발목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회복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열리고 면역세포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체온을 지키면 면역이 깨어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감기, 염증, 소화 불량, 수면 장애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과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체온이 혈관 면역장 수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관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는 도로가 얼어 차량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산소와 영양 전달이 늦어지고 면역세포가 문제 부위에 도착하는 속도도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감기나 염증이 길어지고 상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다음은 면역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 효율이 줄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따뜻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낮아지면 마치 정원사가 추위에 손이 얼어 잡초를 뽑지 못하는 것처럼 면역세포 활동이 늦어집니다. 약을 먹었는데 회복이 느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체온 마이너스 면역 연관입니다. 장 기능도 체온과 밀접합니다. 장은 면역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장이 차가워지면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물며 독성 물질이 증가하고 장점막에 부담을 줍니다. 변비설사 속 더부룩함이 반복되면 면역 체계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소화에 좋다는 말에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또한 체온과 연결됩니다. 깊은 잠에 들려면 체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안정되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깨어나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은 잤는데 피곤하다는 말을 하십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체온이 유지되어야 면역세포가 재정비됩니다. 결국 체온 저하는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저하, 면역 저하, 장 기능 저하, 수면 저하, 다시 체온 저하.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서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노년층이 반복적인 감기, 장염, 소화불량, 수면장애를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온 저하가 어떤 경로를 통해 몸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지 보셨습니다. 다음은 왜 나이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회복이 가능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체온 유지가 더 어렵고 면역 회복도 더 느려질까요?
이 질문에는 몇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히터 역할을 합니다. 움직일 때 열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근육이 줄어들며 체온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체온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둘째, 혈관 탄성 감소입니다. 혈관은 온도에 따라 수축 이완하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져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땀샘과 피지 기능 저하입니다. 땀샘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인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 체온 조절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체온이 들쭉날쭉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넷째, 수면 감소와 수면질 저하입니다. 수면은 체온 조절의 핵심입니다. 잠이 깊어야 체온 조절 기능이 회복되는데 노년층은 수면 주기가 불안정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체온 인식 저하입니다. 추운 환경에 오래 놓이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난 안 추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노년층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 체온 저하를 유발하는 습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 음식, 찬 음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공복 유지,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수면 부족, 얇거나 짧은 옷차림.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2-3가지 이상 해당됩니다. 체온 저하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습관이 쌓이면서 서서히 발생합니다. 반대로 체온 유지도 하나씩 실천하면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체온을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했고 효과를 경험한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장 운동이 깨어나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자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냉장물은 장을 식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목 뒤 온열입니다. 목 뒤에는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팩을 1015분 정도 목 뒤에 대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어깨 결림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종아리 발목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래쪽 피를 위로 올려줍니다. 누운 상태에서도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거나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도 유지됩니다. 넷째, 족욕입니다. 발은 체온 조절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1015분 정도 조욕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자기 전 족욕을 하면 수면뿐 아니라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따뜻한 음식과 뿌리채소입니다. 생강, 우엉, 당근, 양파 같은 뿌리채소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겨울철 국물 요리나 따뜻한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찬 음식은 장을 식혀 체온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기본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한 가지씩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올라가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줄줄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화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감기 회복이 빨라지는 변화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보면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서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리는 것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체온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찬 음료를 계속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음료보다 찬물이 문제입니다. 냉장 물 한 컵이 장과 위를 식히는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의 차가운 물은 장 기능과 체온 유지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음식을 섭취하면 장 운동이 시작되며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면 장 운동이 느리고 혈당 조절도 불안정해지며 체온 유지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따뜻한 국물이나 삶은 달걀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피가 정체되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며 특히 다리와 발이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405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샤워를 너무 짧게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등과 어깨, 목 뒤에 충분히 흘려주면 혈관이 이완되고 체온 유지에 도움됩니다. 많은 분들이 씻는 과정만 생각하시는데 따뜻한 샤워는 체온 회복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실내 냉기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나 문틈을 통해 들어오는 찬 공기는 발부터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얇은 양말이나 슬리퍼를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를 피하면 체온 유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건 천천히지만 떨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관리하는 데 있어 지키는 것이 올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릴 건 실천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과하게 조교, 스트레칭, 열 자극을 주면 어지러운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무리한 뜨거운 물고온 사우나는 피해야 합니다.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이제 체온을 회복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작용이 시작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감 가능한 변화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체감하신 변화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신호부터 온다는 점입니다. 첫째,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 루틴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가 속이 덜 더부룩하다는 것입니다. 장 운동이 활성화되며 음식물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오래 머물지 않으면 독성 물질 생성도 줄고 장 점막 부담도 감소합니다. 둘째,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덜합니다. 밤 동안 체온이 안정되면 깊은 수면 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수면 중 휴식하고 재정비되는데 깊은 수면이 확보되면 다음날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감기나 염증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면역세포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혈류가 개선되며 회복 과정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체온이 낮을 때는 같은 감기라도 훨씬 오래가고 잔기침이 계속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넷째,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액순환은 말초부터 변화를 보여줍니다.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건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과 소화도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체온이 낮으면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류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운이 돌아옵니다. 피로와 무기력은 혈류와 밀접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 속도가 정상화되고 세포 에너지 생성이 원활해지며
활력이 회복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 주 후에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체온 관리의 핵심은 빠른 변화보다 지속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체온은 올라가고 면역은 강화됩니다. 이제 실제 체온 관리로 개선을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례를 들으면 이해가 더 쉽고 실천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온 관리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이와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체온 관리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4세 여성 김정혜 어르신. 평소 손발 냉증이 심하고 감기가 오면 한 달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추위를 매우 잘 타고 소화불량을 반복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생활 속에서 족욕, 따뜻한 물 루틴, 목 뒤 온열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감기 회복이 빠르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번 겨울엔 감기가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 것이 면역 회복에 도움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9세 남성 박춘식 어르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함이 지속되는 분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후 자기 전 따뜻한 샤워와 족욕, 얇은 담요 대신 체온 유지가 잘 되는 보온 패드를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주쯤 지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 졸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면 중 체온 저하가 줄면서 수면 단계가 안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짧은 사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이모 어르신은 계속되는 장염으로 내원하셨는데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차가운 음료를 하루 46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바꾸고 찬 음식 제한 후 장염 발병 빈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장 체온을 유지한 것이 장점막 보호에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강조드린 건 다음과 같습니다.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생활 속 체온 유지를 위한 루틴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온 관리가 노년 건강에 갖는 의미, 그리고 실천을 돕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노년 건강에서 체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습니다. 체온은 몸의 회복 속도, 면역 반응, 혈관 기능, 장기 기능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입니다.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능들이 살아나고 조금만 떨어져도 기능 저하가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 감소와 혈관 변화로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체온을 지키면 향후 겨울철 감염, 염증, 소화 불량,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체온 관리가 병원 치료와 약물 이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본 방어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한 가지만 꾸준히 유지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1컵, 발목 종아리 운동 12분, 목 뒤, 온열, 따뜻한 음식 섭취, 족욕 중 가장 쉬운 하나를 고르십시오. 꾸준히 하면 체온은 서서히 올라가고 생활 전반의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은 느리고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떨어진 체온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잘 못 느낄수록 이미 체온 저하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각은 믿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놓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실천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 정리와 함께 실천 체크리스트, 그리고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온의 중요성과 생활 속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부터 챙기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체온 관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체온 관리 체크리스트. 따뜻한 물 한 컵 마셨는가? 찬 음식, 찬 음료는 피했는가? 12분이라도 발목 종아리를 움직였는가? 목 뒤가 차갑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했는가? 손발에 냉기가 느껴졌다면 바로 조치했는가? 얇은 양말 실내 슬리퍼 착용하고 있는가? 늦은 밤 찬 바람을 오래 쐬지 않았는가? 이제 실천한 만큼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실제로 체온 관리를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이 말은 곧 그동안 체온을 신경 쓰지 않아 생긴 문제들을 방치해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들으신 내용이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온 관리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특히 면역이 약해지는 겨울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생각난 분이 있다면 바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대부분 비용이 들지 않고 집에서 즉시 시작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겨울철 감기염증, 소화불량, 수면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온은 노년 건강의 기반입니다. 둘째,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혈류장 수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체온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어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넷째,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건 올리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핵심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 한 컵. 둘째, 목 뒤 온열. 셋째, 발목 종아리 간단 운동. 넷째, 따뜻한 음식과 국물. 다섯째, 자기 전 조교. 이 중 한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체온 관리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은 쌓일수록 면역과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만약 요즘 감기가 오래가고 밤에 자주 깨고 소화가 더디고 손발이 차다면 체온 저하를 의심해 보십시오. 병원 검사를 받기 전에 생활 속 체온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 어느 날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온 관리는 그 작은 균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배운 생활 습관을 지금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따뜻함을 주면 반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까운 가족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